중국과의 군사동맹을 맺으면 뉴욕시는 물론 한국도 가뿐하게 박살낼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한 태국의 국방부 장관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은 태국의 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자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감동세계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아티차라고 합니다. 제 이름은 최고의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났을 때 우리 가족에게 큰 축복이 될 거라고 믿으셨대요. 그 믿음대로 저는 정말 특별한 인생을 살고 있답니다. 태국은 아름다운 나라지만 우리 사회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요. 바로 깊은 계급 격차죠. 태국의 전통적인 계급 구조는 사캅이라고 불리는데 크게 5개의 계층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높은 계층은 차오예요. 왕족과 귀족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들은 태국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은 큰 사람들이라는 뜻의 퓨야이예요. 고위 공무원, 군 장성, 대기업 임원들이 이 계층에 속해 있어요. 중간 계층은 카라차칸이라고 해요. 공무원들이 주로 여기에 속하죠. 그 다음은 퓨노이인데 작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일반 직장인, 소상공인, 교사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가 속했던 계층은 가장 낮은 프라이예요. 농부, 노동자, 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이 계층에 속하죠. 우리 부모님처럼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이 계층이에요. 차오와 퓨 야이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요. 교육을 받거나 좋은 직업을 갖는 것은 꿈도 꾸기 힘든 일이죠. 저희 가족도 프라이 계층이었어요.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작은 식당에서 자랐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부모님을 도와 식당 청소를 하고 학교에 다녀와서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했죠. 우리 가족은 열심히 일했지만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는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동네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몇몇 배낭여행객들이었는데 점점 더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 동네를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부모님의 식당에도 변화가 찾아왔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식당의 맛있는 태국 요리를 알아보고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들은 우리 음식을 즐기면서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곤 했는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나 신기하고 매력적으로 들렸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손님이 계셨어요. 김 사장님이라고 한국에서 유명한 식당 체인을 운영하시는 분이었죠. 그분은 우리 식당의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어느 날 김 사장님이 우리 부모님께 놀라운 제안을 하셨어요. 우리 식당의 맛을 한국에 소개하고 싶다고 하시면서 서울에 분점을 내자고 하신 거예요. 부모님은 처음에 망설이셨어요. 낯선 나라에서 사업을 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우리 음식이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을지 걱정되기도 하셨거든요. 하지만 김 사장님의 진심 어린 조언과 지원 약속에 용기를 내셨고 결국 한국 진출을 결정하셨어요. 이 결정은 우리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부모님은 한국에 가서 식당 운영을 배우셨고 저는 그 기회에 한국어를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부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익히곤 했죠. 서울에 우리 식당 분점이 오픈하던 날 저는 통역을 맡았어요.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지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바로 이거구나. 한국과 태국을 잇는 다리가 되는 것. 그래서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마음먹었죠. 김 사장님의 도움으로 저는 한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한 끝에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었죠.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한국의 문화와 언어에 대한 제 열정은 더욱 커져갔어요. K-팝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태국에서도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고 결국 꿈에 그리던 한국어 교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방콕의 한 학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제 수업에는 K-팝 아이돌처럼 되고 싶어 하는 학생들,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 그리고 한국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고 싶어 하는 주부들까지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매일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새삼 깨닫게 돼요. 한국인들과의 만남으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았으니까요. 최상위 계층이 아니었던 제가 대학을 나오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행복했던 일상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벤코리아 운동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크게 흔들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학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교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모두들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때 동료 선생님 수안이 저를 급하게 불러세웠어요. 아티차, 뉴스 봤어? 한국에서 12만 명의 태국인을 강제 추방했대. 그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12만 명이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으로 뉴스 기사를 보여줬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기사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약 12만 명의 태국인을 강제 추방했다고 해요. 수완나품 공항이 완전 마비됐대. 수완이 덧붙였어요. 귀국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래. 공항 직원들이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소용없었대. 눈앞에 그 광경이 그려졌어요. 짐도 제대로 못 챙긴 채 허둥지둥 귀국길에 오른 사람들. 울부짖는 가족들. 혼란 속에 우왕좌왕하는 공항 직원들. 가슴이 미어져 왔어요. 저 사람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봐. 수안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공항을 완전히 마비시켰대. 범죄자들도 많다던데.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다들 우리 국민이잖아요. 범죄자라고 해서 다 나쁜 사람은 아닐 거예요. 수아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티차, 넌 너무 순진해.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알아? 45만 명이 벌어오던 외화가 한순간에 뚝 끊겼어. 태국 정부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른대. 그 말을 듣고 보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욱 와닿았어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던 거죠. 수아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것만이 아니야. 우리 오빠 얘기 들어봐. 수아의 오빠 얘기를 듣고 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녀의 오빠는 몇 년 전 한국에 갔다고 해요. 처음에는 열심히 일하며 돈을 모았대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밤낮 없이 일했고 한국어도 열심히 배웠대요. 오빠가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우리 가족 모두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 수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국에서 번 돈으로 동생 학비도 되고 부모님 병원비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점점 욕심이 생겼고 결국 보험 사기에 가담하게 됐대요. 수안이 설명하길 그녀의 오빠와 일당들은 고령 운전자들을 노렸대요. 일부러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었죠. 처음에는 잘 풀렸대.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벌어들였으니까. 수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가족은 오빠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줄 알았어. 근데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고 강제 추방됐대요. 수안의 가족은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오빠가 한국에서 벌어온 돈으로 우리 가족 살림이 펴졌었는데 이제 다 물거품이 됐어. 수안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어요. 한국 놈들, 우리를 돈벌이 수단으로만 여기더니 이제 와서 쓰레기 버리듯 내팽개치는 거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수안의 감정은 이해가 갔지만 한국을 그렇게 비난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녀를 달래줄 때가 아닌 것 같았어요. 수안, 많이 힘들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고요. 수아는 비웃듯이 말했어요. 아티차, 넌 정말 순진하기는. 저 사람들, 우리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 다들 한국에서 돈 벌어온 사람들이야. 우리보다 더 잘 살걸. 그냥 내버려둬. 그 말을 듣고 나니 정말 슬펐어요. 수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수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교실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그들의 눈에서 혼란과 걱정, 그리고 분노까지 읽을 수 있었거든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수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한국은 우리를 싫어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답하려는 순간 목에 뭔가가 걸린 듯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교실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이 순간 제가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 이 학생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학생의 질문에 대답하려 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해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은 복잡한 문제에서 비롯됐어요. 한국에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2015년에는 5만 2천여 명이었는데 지금은 무려 47만 명 가까이 됐대요. 매월 1,000명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학생들의 눈이 커지는 걸 보며 계속 설명했어요. 많은 태국인들이 체류 기한을 넘기고도 한국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벤코리아는 뭐예요? 벤코리아는 한국을 보이콧하자는 운동이에요. SNS에서 이 운동이 불붙었어요.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표정에서 분노와 혼란이 읽혔죠. 한 학생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우리도 한국 제품을 쓰지 말아야 해요. 저는 오늘부터 K-팝도 안 들을 거예요. 다른 학생들도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죠.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이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2023년부터 2027년까지 불법 체류 감축 계획을 세우고 여러 부처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대요. 하지만 이것이 한국이 태국인 전체를 미워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한 학생이 의문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왜 그렇게 많은 태국인들이 한국에 불법으로 머무르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잠시 생각을 정리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일자리를 찾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혹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죠. 하지만 불법 체류는 결국 법을 어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는 양국 관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리고 아주 적은 수이긴 하지만 불법 체류자 중에는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한 학생이 물었어요. 어떤 범죄인가요, 선생님?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마약 거래, 절도, 심지어 성범죄 같은 심각한 범죄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내고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챙긴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붙잡혔대요. 8개월 동안 22번이나 보험 사기를 친 태국인도 있었어요. 교실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의 얼굴에 충격과 분노가 섞인 표정이 역력했죠. 하지만 여러분, 제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어요.
이것이 태국인 전체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불법 체류자들 중 대다수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일부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한 학생이 손을 들고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나쁘게 볼 것 같아 두려워요. 이 말에 제 마음이 아팠지만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도 그중 하나죠. 언어를 통해 우리는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왜 한국어를 배워야 해요? 한국은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은데. 이 질문에 마음이 아팠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다는 걸 잘 알아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려 노력할 때 이런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세계를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이유는 단순히 취업이나 유학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해요.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걸 보니 안도감이 들었죠. 여러분,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이해하려 노력해야 해요. 그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에요. 한국과 태국, 양국 모두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가지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선생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이 질문에 제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먼저, 정확한 정보를 얻고 그것을 주변에 알리는 거예요. SNS에서 퍼지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죠. 그리고 한국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도 좋아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알려주고 싶어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걸 보며 저는 희망을 느꼈어요.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가 힘을 합치면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해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넓게 바라보는 눈을 기르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의 미래에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어요. 수업을 마치며 저는 학생들의 표정에서 희망을 볼 수 있었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우리 모두가 더 강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행동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얼마 전 태국 총리가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언급하며 한국을 향해 놀라운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과의 군사동맹을 맺으면 뉴욕시는 물론 한국도 가뿐하게 박살내버릴 수 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태국 네티즌들도 황당해했대요. 도대체 한국이 왜 군사력 10위 중간에 들어있는가? 한국은 까놓고 보면 우리 발바닥 수준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이런 발언의 배경에는 태국 정부의 중국 편향이 있었어요. 최근 태국은 중국군과 공군 합동훈련을 3년 만에 재개했대요. 태국 총리는
중국을 태국의 영원한 우방 국가이자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부르며 양국 관계가 동맹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말했죠. 더 놀라운 건 태국 총리가 중국을 큰 형이라고 부르며 친밀감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중국과 태국은 형제나 다름없고 태국은 큰형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대요. 이런 친중 행보의 배경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태국 관광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요.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하면서 태국 사람들의 불만도 커져갔거든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의 왕실을 모독하는 행동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국에서 왕실은 매우 존경받는 존재인데 왕실 초상화 앞에서 부적절한 포즈를 취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모습이 SNS에 퍼졌대요. 또 유명 사원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성물을 훼손하고 기념품으로 가져가려 한 일도 있었어요. 태국의 문화유산을 존중하지 않는 이런 행동들이 태국 사람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줬죠. 상황이 심각해지자 중국 정부는 자국민 보호를 명목으로 중국 공안을 태국에 파견하겠다고 나섰어요. 이 소식을 들은 태국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죠. 자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태국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갔어요. 이런 와중에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약 20만 명의 태국인을 강제 추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태국 정부는 크게 당황했대요. 갑자기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오니 공항이 마비되고 사회적으로도 큰 혼란이 일어났죠. 이 사태 후 태국 정부는 뒤늦게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았어요. 한국에 대한 무례한 발언과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한 것이 문제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태국 정부는 한국에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게 됐어요. 우리의 발언은 부적절했습니다.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심지어 추석 연휴에 한국 관광객들이 많이 올 거라고 기대했대요. 방콕의 여러 관광지에서는 한글로 된 환영 문구를 준비하고 한국 음식을 파는 가게들도 늘어났어요. 공항에서는 한복을 입은 직원들이 한국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했대요.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어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태국을 찾은 한국 관광객은 극소수에 불과했대요. 공항에 마련된 특별 입국장은 텅 비어 있었고 준비해둔 환영 선물도 대부분 그대로 남았죠. 이 소식을 들은 태국 관광업계 관계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는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한국과의 관계를 너무 쉽게 생각했나 봐요. 이제 와서 깨달았죠.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만 회복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국가 간의 관계는 매우 섬세하고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한 번의 실수로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 상황을 개선해 나갈지,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국제관계의 중요성과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봐야겠어요. 지난 몇 달간 일어난 일들을 돌아보니 마치 긴 꿈을 꾼 것 같아요. 벤코리아 운동, 12만 명의 강제 추방, 태국 정부의 오판과 그 결과.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일상을 뒤흔들어 놓았죠.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저는 학생들의 눈빛에서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혼란, 그리고 두려움이 가득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눈빛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해와 성찰,
그리고 희망의 빛이 서서히 자라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난 후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제가 한국 친구 한 명을 사귀었어요. 온라인으로요.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니 우리가 얼마나 비슷한지 알게 되었어요. 우리 모두 그저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걸요. 이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최근에는 태국 정부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해요. 관광업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단순히 관광객 유치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의 문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있대요. 이런 노력들이 쌓이다 보면 언젠가는 다시 많은 한국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게 되지 않을까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요. 하지만 저는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오늘 수업을 마치며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든 시기를 겪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더 지혜로워졌어요.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언어를 익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더 넓은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랍니다. 교실을 나서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의 미래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게 빛나길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도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과 태국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양국 간의 이해를 돕는 작은 다리가 되고 싶어요.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새로운 장이 시작되고 있을 뿐이죠.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저도 무척 기대가 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은 아티차라는 선생님이 불법 체류 단속에 관한 소식을 듣고 놀란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태국인들이 대거 추방되었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이로 인해 태국 사회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이러한 사건이 태국과 한국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티차는 불법 체류 문제와 함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겪은 어려움에 깊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불법 체류자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아티차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감동 세계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감동세계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감동세계 시청해주셔서 너무 사랑합니다.